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유영 사업 우수 사례 발표는 지난 동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추계 워크숍에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이유영 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한 대학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두 개 대학을 모셨고요. 혹시 두 개 대학을 제가 67개 대학에서 우리가 더 잘하는데 왜 우리 안 시켜주냐 섭섭하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컵 과일 하나 더 챙기시고 예 다음에 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학당 발표 시간은 총 25분이고요. 20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광보건대학교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원광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장기성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원광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장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7일까지 저희가 이제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사업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지역의 뭐 여건이라든지 대학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다들 사업 계획을 정말 잘 수립을 하셨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저희가 특성화 방향을 도출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각각 매 파트에서 혹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현욱 단장님이 우수 사례라고 하셔서 되게 그냥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 순서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순서와 거의 동일하고요. 인재 육성 지원 쪽만 제가 빠뜨렸습니다. 네,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제 특성화 방향 도출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원광보건대학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또는 익산시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으신가요? 아, 예, 그걸 기억하시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연식이 되셨다라는. 예, 옛날 이리시였을 때 아주 큰 열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시가 있고 그 인근이 익산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지금 익산시가 됐습니다. 그 이리라는 말이 일본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 혁신 이유영 사업 TF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 교수님들을 그냥 랜덤으로 5분을 모아놓으면은 거의 혁신지원 사업 5개 권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십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본가는 지금 여기 이곳 대구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그냥 랜덤으로 여쭤봤어요. 전라북도 또는 익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뭘까? 그랬더니 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온 대답이 이제 농업, 이제 김제평야, 호남평야. 여러분 그 교과서에서 보셨던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드넓은 평야 있잖아요. 그 사진의 99%는 김제평야 아니면 호남평야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그게 아니라면 베트남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보석. 익산시가 전통적으로 보석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석 디자인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가공업은 거의 지금 대표적인 사양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고구마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근에서 호박 고구마가 많이 난다고. 이제 순간 고구마로 혁신 이유형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원래 수정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제가 교체한다는 것이 깜빡했습니다. 그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발전 계획을 쭉 훑어보면서 그 발전 계획을 간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농생명. 역시 새만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뭐 생태관광 또는 문화관광 산업.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하게 이제 제가 눈길을 이게 딱 꽂히게 되는 게 하나,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시가 2021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 도시로 선정이 돼서 작년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작년에 2022년에
뭐 그간의 한 2년간의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그럼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특성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여기 보시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하고 연계하면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미래 첨단 의료 산업 분야하고 연결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서 지역 밀착형 디지털 커뮤니티 케어, 이제 뭐 DCC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DCC가 이제 디지털 커뮤니티 케어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한번 특성화 방향을 가보면 어떨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 한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관련되는 유관 기관들하고 당연히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산업체들하고도 관련해서 또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요건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38%고 저희가 링크 사업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뭐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산학 협력에 관한 하는 기초 체력이 참 탄탄하다. 공강보건대학교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사업을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고 발전했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링크 사업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으로 넘어갈 때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 선정 평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TF팀이 모였는데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링크 사업 단때의 산학 협력이 주로 학과 단위로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학과 단위 산학 협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수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차원에서 이걸 관리하고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링크 플러스 사업할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22개 학과였거든요. 이 학과를 유사한 특성별로 다 해처모여 시켜가지고 4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4개의 클러스터 중에 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특성화 방향과 관련되는 클러스터가 보건복지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클러스터였습니다. 요 안에 있는 산업체들을 제가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지금 28% 잘못 나왔는데요. 38% 정도가 해당되는 산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산업체들을 분류해서 저희가 또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저 과정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특성화 방향 도출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역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인력 수요 전망 마지막에 보시면은 스마트 농생명, 제가 아까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농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의 스마트 농생명 바이오 인력을 아마 앞으로 점점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하이브 사업에서 그리고 RIS 사업에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저희가 이제 강점 분야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첨단 디지털 의료 인력이나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인력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아직 저희가 뭔가 뭐 구슬은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는데 제대로 지금 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는 조금 약점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구성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렇게 12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총 설문 문항은 21문항, 22문항 정도 됐는데요. 요 내용으로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사점을 내서 도출하고 그리고 이게 현재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수정 보완 개선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설문을 제가 이제 딱 결과를 받아들고 하나 놀란 게 혁신 이유형 사업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어떤 형태로 더 혁신을 하고 그 방향성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현재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군 간의 인식 차이가 되게 컸습니다. 교수님, 직원, 조교수님 이 직군 간의 인식 차이도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와트 매트리스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도출된 것이 조금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던 요 특성화 분야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저희 대학에서 추구하는 그 인재상이 지맵 엘리트인데요. 이 지맵 엘리트라는 기존의 인재상과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전북 지역에서 원하는 미래 첨단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커뮤니케어 분야를 특성화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1차 연도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유위생과 4개 학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요 4개 학과에 추가해서 사회복지과와 식품영양학과가 참여해서 요게 이제 2년 정도 사업을 해서 내재화가 된다면은 현재 저희 대학이 18개 학과가 있는데, 이 18개 학과에서 요 분야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 한 군사학부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 10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해서 뭐 특성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성화 추진 모식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지역 커뮤니티 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요게 이제 뭐 스텝 1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북 지역의 수요에 맞는 그런 창의융합 엘리트 양성이 이제 두 번째 스텝 2의 단계고, 1번과 2번의 이 목표가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달성이 된다면 아마 세 번째 원광보건대학교가 지역사회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총 세부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율성과지표도 이렇게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나중에 꼭 마무리 단계 가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이제 삐그덕거리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 선정평가 결과 나온 다음에 지금 제가 거의 한 10번 정도 이제 뭐 학과장님들, 학과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수행 부서들 간담회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업 연차별로 이슈가 될 만한 쟁점 사항들을, 물론 제가 여기 정리한 내용은 이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같이 만나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사구조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디지털 커뮤니티 케어 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융합 전공제 활성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를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보다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특히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케어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은 지금 그 단국대학교를 주관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하고 6개 컨소시엄 내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대학들하고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를 저희가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요 마이크로 디그리를 위해서 바이오 헬스 융합 학과라는 학과까지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이유형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요 참여하고 있는 학과 간의 전공 분야의 교과목 교류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고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학기제 모듈형 학기 운영 규정을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뭐 대부분이 좀 이렇게 학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계절학기, 그죠? 아마 단장님들 학교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계실 거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학기 운영하고 2학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계절학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DCC 이수학기로 만들고, 그다음에 3학기 기존처럼 하고요. 그다음에 4학기에 또 DCC 이수학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3학기나 4학기제로 변경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예컨대 3년제 학과로 예를 들면은 1학년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학기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진로 탐색 세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들어오면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7주 동안
GMAP 엘리트 설계도라는 교과목을 집중예술제로 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변형이 되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과 진로 탐색하는 그런 세션 학기로 운영을 하고 2학기, 3학기를 1학년 때는 운영하고요. 2학년 때는 1학기 때 그대로 운영하고 여름 방학 때 DCC 집중학 학기제라고 해서 집중 이수제로 좀 한번 고안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기 운영하고 4학기 때는 실습학기, 3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3학기 운영하고요. 마지막 4학기가 취업 준비 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다학기제로 모듈형으로 학기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반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보 전산 파트, 학사 파트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고안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개편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은 당연히 디지털 커뮤니티 케어 분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수학습 지원 쪽에는 문제 해결형 학습을 지금 저희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로 확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뭐 교과와 비교과의 뭐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대학의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솔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솔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서비스 러닝 교과목을 참여하는 4개 학과에는 일정 비율로 반드시 포함하십시오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4개 학과가 통합으로 하나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요거는 이제 서비스 리빙랩 프로그램을 지금 예컨대 지금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이 전체 죄송합니다. 전체 저희 대학의 그 교육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GMAP 인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지원 쪽에는 저희가 지금 교수님들한테 수업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평가까지 영역별로 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W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교수님들이 교수법을 교수님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산업체 전문가들까지 같이 해서 이제 요걸 계획하게 된 이유는 협력 수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드리겠지만은 이제 여기면 뭐 이거 많이 하시니까 ICPBL이나 TPBL이 조금 특이한 겁니다. 트랜스포머티브 PBL이라고 해서 좀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빙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빙랩은 사실은 저희가 2021년부터 대학 내에서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에 마무리를 했고 2021년 아마 겨울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원래 이제 파일럿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분의 교수님하고 익산시 의회 그다음에 익산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연대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9월부터 했습니다. 그 네 분의 교수님이 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전공이 인문학입니다. 근데 발달 장애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끌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에너지나 시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시의회 시하고 그다음에 익산시 그 발달 장애인 가족 연대하고 간담회 2번 하고 공청회 1번을 했거든요. 공청회 1번 하면은 뭐 거의 여러분 TV에서 보시던 그런 장면이 막 연출이 됩니다. 그냥 고성이 오가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네. 근데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갑자기 이 사업을 한다고 학과에다가 리빙랩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대학 차원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학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선뜻 리빙랩 교과목 내가 운영할게 이렇게 나올 교수님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리빙랩 교과를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활용하십시오라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이걸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월까지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완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낸 것 같은데 저희 조금 전에 제가 트랜스포머티브 PBL이라고 했던 그 문제 해결형 교수 모형이
저희는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MP 단계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 프로젝트 단계라고 해서 1단계는 탐색과 선택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 해당되는 교과목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에 해당되는 저희 집중이 수제로 한다는 GMAP 엘리트 설계 또는 지금 전공 직무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기초 인성 교육 이런 것 교과목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는 오그멘티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AP 단계라고 합니다. 체험과 협업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AR이나 VR 기반의 실감형 체험 프로젝트로 수업하는 교과목들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그냥 현장 실습과 연계되는 그런 PBL 과목들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리빙랩 단계입니다. LP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도전과 성취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하는 교과목이 서비스 러닝 교과목이라든지 리빙랩 교과목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파일럿을 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관리 계획인데요. 성과관리 계획은 아마 성과관리 계획은 아마 저희보다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사업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자율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혁신지원 사업, 원광보건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의 핵심 가치가 트라이 이노버시티입니다. 트라이가 아시는 것처럼 3가지고요. 이노버시티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노베이션과 유니버시티를 합성한 말이고요. 그래서 3가지 중심의 혁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유형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USR 혁신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사회 거점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없이 바로 두 번째 대학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